자, 안녕. 오늘 화작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쌤이 방금 열심히 한 40분에 들여서 열강을 했는데 촬영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거 두 번째 하는 인강입니다. 그래서 좀 기운이 없어 보여도 그냥 대강 따라와. 자, 그러면은 오늘도 쌤하고 한번 가볼 텐데 1세트, 2세트. 오늘부터 쌤이 강조하는 건 시간 무조건 재세요, 여러분. 시간 재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패턴이 좀 안 익숙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패턴이 안 익숙하다는 건 이런 거야. 정확도가 떨어져. 자꾸 오답이 그래도 생겨요. 이건 뭐냐면 쌤이 알려준 대로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그 패턴을 먼저 끄집어냈는지, 마치 문학에서 표현 기법을 너네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쌤 수업을 들으면서 아 그러네 라고 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화작도 너네들이 먼저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패턴을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고, 두 번째, 시간도 재세요. 선생님 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우리 1세트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틀리더라도 이제는 시간을 재고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됐죠? 그리고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짧기 때문에 6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 많이 틀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너네들이 조금 읽는 속도를 높이든지, 그리고 바로바로 패턴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시간을 주구장창 쓰지는 않도록 10회부터는 그렇게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쌤은 두 번째지만 한번 또 너네들 문제풀이 시작하고 쌤하고 가도록 할게요. 15분 재고 문제 풀고 인강을 계속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강을 봤다고 생각하고 쌤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첫 번째 지문 되게 재밌지 않았어? 호랑이 지문이었는데 그럼 바로 한번 가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땡땡 고등학교 동네 주민입니다. 자, 그럼 동네 주민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감대 형성 혹은 친밀감 만들기 위한 거지. 밑줄만 좀 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땡땡 작품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호랑이 동그라미 해주시고, 왜? 중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호랑이 있으신가요? 얘들아, 요에다가 동그라미 한 거 맞지? 그리고 옆에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에 예시를 주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로 묶여있는 것처럼 강연 내용 정리 노트를 채우면 이런 거 쫄 필요 없이 그냥 내용일치 문제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패턴 맞지? 작품을 제시하며 할 때 기억 작품에다가 네모치고 어디다가 밑줄? 까치 호랑이 밑줄 긋고 이어줬으면 됐죠. 민화까지 밑줄 그어주면 좋습니다. 자, 얘는 사실적으로 재현한 거, 그러면 좀 잘 그렸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대. 다시 말해, 사실적이다 에다가는 X 쳐주세요. 하지만 얘는 어떻다? 세 번째 줄에 경쾌하고 활발한 느낌이 난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 자, 민화는 대체로 실용을 목적으로 한 무명인의 그림이기 때문에 되게 장난기 많은 그런 그림들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제대로 배운 화가 작품을 보여준답니다. 니은 작품에다가 네모 좀 쳐주시고, 이 작품은 두 번째 줄에 송화맹호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질문의 형식 다 동그라미 치면서 올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줄로 가면 얘들아, 특히 열대 지역의 벵골 호랑이와는 달리라고 나와있지. 이거 묶어줘. 왜 묶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잖아. 여러 가지 패턴들을 다 보여주고 싶거든. 자, 그리고 이 우리 송화맹호도의 작품에서는 귀도 작고 몸집은 크고 당차고 도도한 위험, 아까랑은 다르게 되게 위험 있는 우리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우리 밑줄 그어야 됐던 거 있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얇은 획을 수천 번이나 반복하여, 왜 밑줄이야? 이 그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게감과 문양 밑줄 긋고 그대로 잘 실현을 해냈대요. 자, 근데 이거 좀 특이한 패턴이었지. 학생의 질문을 듣고 학생이 요런 거 물었나 봐. 더 크게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거 이상으로 확대할 순 없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웹주소 알려줄게. 이렇게 티키타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도 네모칩니다. 이 그림에서는 뭐였어? 세 번째 줄에 1분씩 화풍이 담긴 그림 밑줄 그어주시고, 자, 여기서는 어땠어? 이거는 난 이런 것들은 참 기억에 잘 남더라. 우리의 어떤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호랑이 모습도 막 외
왜곡해서 그렸다라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너네들도 잘 기억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면은 어떤가요? 호랑이의 얘기 때문에 친근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두 번째 줄의 제일 끝에 밑줄입니다. 최순우의 호랑이라는 수필에는 왜 밑줄이냐면 이때까지는 예술작품, 특히나 우리 미술작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수필이라는 다른 예술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니까 인접한 예술과 연관짓고 있다. 요까지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네. 자, 1번 청중의 공통점. 이거 뭐였어? 보통은 얘들아 이 1번 문제 있잖아. 첫 번째 1번 문제는 웬만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거든, 문제 자체가. 그러면 공통점을 찾아서 바로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로 가면 되냐면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윗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동네 주민이니까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질문 있었고 3번 얘들아 특정 부분 확대 안 돼가지고 학생이 질문했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고 4번에 사회 분위기를 언급한다. 일제강점기 그거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수필 내용 이거 언급함으로써 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가면은 이 각각 메모친 애들에 대해서 이거 왜 썼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먼저 정리하고 가자. 우리 다 기억하잖아. 민화 제대로 배운 사람 아닌데 익살스럽게 그려냈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대로 그린 사람의 그림이었고 위험 있는 모습, 획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실감 있게 그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한 일본식의 그림이었다. 자, 그러면은 답만 가볼까요? 3번으로 가면 민화와 대비되는 전문화가의 그림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위험 있고 되게 디테일하다고 했어. 됐죠? 근데 혹시나 헷갈릴까봐 1번 좀 보면은 대부분의 민화들이 호랑이를 소재로 했다? 얘들아, 여기서 이 민화를 가지고 온 이유는 민화의 호랑이들이 되게 익살스럽게 나왔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그림을 통해 거봐 민화는 다 호랑이지? 가 아니잖아.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5번 문제로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의 노트가 나오든 말든 다 내용일치라고 했어. 그리고 쌤이 방금 이거 정리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답만 갈까요? 5번으로 가면 일본식 화풍 늠름하지 않았지, 막 되게 막 팔 통통한 그런 호랑이로 훼손됐다고 했잖아. 답은 5번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우리 지역주민 의견서와 협상입니다. 일단 여기서도 좀 쌤이 언급하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협상 있잖아, 협상. 협상이란 것도 이 유형도 너네들도 되게 많이 봤을 텐데, 협상의 구조도 늘 똑같아. A랑 B라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의 주장을 얘기할 건데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대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나의 이러한 의견도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들, 제안과 그에 대한 대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한번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걸 양보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일단 네모 쳐주시고 옆에 거 묶어주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어쩌고 저쩌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 자, 네모 쳐주시고 이러한 공간입니다. 공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특히나 목적이 드러나죠. 목적. 이러하기 위한. 자, 그리고 땡땡 기관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건 신뢰성을 높이고요. 제 주장에 대한 근거도 된다는 거죠. 자,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밑줄 인간과 환경의 공존이 강조.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끝났네. 우리 도시공원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 중요해, 환경 중요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가면 생태공원은 네모 쳐주시고 이 뒤에 이러한 공원을 말합니다. 개념 정의도 하고 있다는 거 찾을 수 있지? 개념 정의하고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도 이러한 생태공원의 건립은 어떠어떠한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의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생태공원을 건립하는 건 좋다라는 거 얘기하네. 계속
자, 현재 우리 시에서 건립을 추진 중이래, 지금 벌써. 근데 최근 기존의 계획과 달리 문제 상황이 나옵니다. 물결 밑줄 쫙 하세요. 각종 체육시설이 녹지구역의 상당 부분 자리하는 것으로 도면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전달받았습니다. 옆에다 문제 상황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했다네. 네모 쳐주시고 몇 퍼센트? 무려 91%가 밑줄 반대하는 거.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니네들이 말했던 체육시설 우리 이거 조성하는 거 반대한다 라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특히나 이런 시민의 휴식 그리고 쾌적한 느낌 등등등등 네 번째 줄 동그라미만 치면 되겠네. 긍정적 효과. 이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최근 인근의 땡땡시에서 땡땡시 동그라미 치고 얘들아 이 패턴에서도 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화작에서 어떤 글을 하다가 다른 나라 얘기하거나 다른 학교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시 얘기하거나 이렇게 다른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거 무조건 사례야 사례. 다른 데도 좋더라 이런 내용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로 넘어가기 전에 가나로 묶여있는 거 웬만하면은 반반 문제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로 가면은 자, 개념 정의. 얘들아 여기 있는 패턴 그대로 보면 되는 거잖아. 개념 정의 있었어. 설문조사 있었어. 조사 보고서 최근 기간에 따르면 있었어. 그리고 비유적 표현 딱 아리까리하면 돌아가면 되는데 얘들아 힌트가 있잖아. 어디? 글을 마무리했대. 그럼 마지막 부분으로 갔어. 근데 비유를 딱 찾지는 못해.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는 문학처럼 은근한 그런 비유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뚜렷한 비유가 나와. 예를 들면 선물 같은 뭐, 여행 같은 뭐 요런 것들이 대놓고 나옵니다. 근데 비유가 없네? 답 4번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경우 사례로 드는 것도 나왔고 됐죠? 자, 2번도 내용 일치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긍정적 기능 좋은 거 아까 긍정적 효과 우리 동그라미 쳤고 그리고 원래 뭐 해야 된다? 생태공원 건립되어야 해 라는 이유. 그리고 시도별 생태공원의 조성 비율 다른 데는 너무 안 만들더라 라는 내용이 없었기에 답은 3번. 그리고 요새 이거 중요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우리는 반대합니다. 너네들 의견 체육시설 안 설치할 거야 라는 거니까 답 쉽게 3번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거 풀기 위해 앞으로 나 부분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자체 측 대표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서로의 중심되는 주장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먼저 지역 주민 대표께서 보내주신 의견서 잘 봤어. 근데 두 번째 줄 밑줄 현재 공원 건설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공원 내 수익 사업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뭐 돈이야 돈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옆에 거는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저번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는 애들이 일부 있었어. 좀 얍삽하네. 91%가 싫다 했는데. 자, 그래서 너네들 동의해 주길 바랄게. 돈 때문인데 동의해줘. 그랬더니 이제 지역 주민 대표가 자,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거 그리고 바로 밑에 기획 의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의 말을 거부하는 근거가 뭐냐? 원래 목적과 기획 의도를 들어서 거부하고 있다라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자, 세 번째 줄 중요한 거 있네. 야, 본래의 의도 지켜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요 동그라미 치고 왜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너에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랬더니 지자체 측 대표에서 말합니다. 그래, 일부 공간은 변경이 되겠지만 이건 일부분일 뿐이고 전체적인 구성면에서는 괜찮아. 그럼 전체적인 구성 X 쳐주세요. 전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했더니 지역 주민이 말해요. 자, 일부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면적 밑줄 긋고 포인트 잘 집어내네. 자, 그랬더니 이제 지자체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줄 공원 내 수익 사업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었음. 밑줄 그으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필요해 라는 걸로 내용은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지자체 측 대표에서 말한 것 중에 얘들아 첫 번째 줄 봐봐. 생태공원이 도시 속 쉼터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문학에서도 쌤도 이런 얘기 하잖아. 일부 인정, 일부 동의. 네가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일단 반대 의견이지만 공통된 의견은 중요해.
그러니 둘 다 첫 번째 줄에서는 동의한다는 거 일단 묶어서 일단 표시는 해둘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A 부분이 이까지니까 이것도 바로 문제를 풀러 가야 됩니다. 3번으로 갈게요. 자, 나의 A에 나타난 참여자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것도 일단 답은 4번 쉽게 찾았잖아. 근데 이거 문제를 되게 오래 풀고 잘 틀린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1번. 지자체 측 대표는 지역주민 측 대표의 질문에 대해 계획을 변경하여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이다. 일단 지역주민 측, 지자체 측이 상대방 요구사항을 수용 안 했는데 이거 제꼈어. 그리고 지자체 측 대표는 말을 재진술해서 부당하다고 했었나? 이렇게 풀어.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지도 않고 지 머릿속에서 풀라고 하거든. 그리고 심지어 적절한 걸 물어보면 누가 봐도 슬쩍만 봐도 무조건 답인 걸 선택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맞나 아닌가? 돌아가지도 않고 지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자기가 읽었을 때도 뚜렷하지 않은 걸 자꾸 잡고 있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는 세모를 치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돌아가는 게 1번. 근데 돌아가지 않는 바로바로 풀고 싶은 친구들은 동그라미 세모 X를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어? 세모.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자, 지역주민 측 대표가 긍정한 적 있나? 없는 것 같은데 X. 그리고 나서 질문의 형식. 질문의 형식 있었던 것 같은데 있네. 답 4번. 이렇게 적절한 것은 반드시 나와 있는 걸로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 잡고 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진짜 시간만 잡아먹는 일입니다. 혹시나 내가 그렇게 풀고 있진 않는지 고민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주민 측 대표에서 그래? 그럼 돈이 필요하면 두 번째 줄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밑줄 그어주시고 했더니 지자체 측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소액의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 그랬더니 우리 지역 주민에서 뭐라고 해? 최소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돈은 받되 최소화 해줘. 그랬더니 오케이 알겠다. 우리 딜 하자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러가면 내용 일치 문제지. 자, 1번. 자, 체육시설 설치 동의해줄 거 요청했지, 지자체 측에서. 근데 이번에서는 또, 우리 돈 필요해 라는 그 배경을 말했으니까 맞고요. 3번으로 갔을 때 그럼 다른 방안은 뭐 있어? 했더니 뭐 얘기했어? 입장료 얘기했으니까 맞고요. 1, 2, 3번에선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으로 가면 최소화 딱 나오잖아. 우리가 밑줄 그은 거. 근데 5번으로 가면 우리 지역주민 측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거 고민해 안 해? 안 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실현 가능성?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라는 거 검토할 필요 전혀 없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세트의 마지막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장문 11이에요. 자, 이 내용은 참 재밌었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별로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구조화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자, 먼저 정보 전달하고 일반인한테 할 건데 중심 내용이 뭔지는 뚫어놨네. 주제 찾으라는 거네. 자, 처음으로부터 가면 최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플랜테리어 네모 치시고요. 자, 얘는 플랜테리어란 이러이러한 신조어로 식물을 이용하여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뜻한다. 뭐라 써줘야 돼?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이런 신조어의 탄생은 실내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고 인테리어에서 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최근의 추세 밑줄 그어주시고 이걸 보고 쌤은 뭐라고 해? 현황이라고 합니다. 현황. 현재 상황, 요새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제 방법에 대한 글이 나오네요. 첫 번째 줄 중요했습니다.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럼 이제 각각의 공간마다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을 가지고 올 건가 얘기하겠죠. 자, 네모만 칠 겁니다. 현관 네모. 자, 첫인상 좌우하는 곳이다. 거실 네모, 전체적인 이미지다. 공부방 네모, 작은 걸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조화나 식물 포스터, 소품, 밑줄만 쫙 그어주시면 공간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돌아오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첫 번째 줄 보살펴주는 건 밑줄 그어주고 그럼 이제 어떤 내용 다루겠어? 어떻게 보살필지 나올 거지. 자, 이것도 네모만 칠게요. 두 번째 줄에 물 네모 치시고 두 줄 내려가서 햇빛 네모 치시고 한 줄 내려가서 배치 간격 네모 치시고 두 줄 내려가서 식물의 잎 네모 치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분갈이와 비료주기 네모 쳐주세요. 그럼 이것도 너네들이 가볍게 읽으면서 돌아올 때 이 와드 찍어 놓은 데다 오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면 플랜테리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밑줄이죠. 신체에도 좋은 영향. 그리고 옆에도 동그라미 쳤을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제거한대. 자, 즉 식물이 공기 정화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하고 끝나네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자, 가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 기억이 뭐였냐면 이거 전체적인 내용이었거든. 그럼 바로 대답할 수 있지. 뭐였어? 집안을 꾸밀 건데 식물로 꾸밀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1번 기술 발전 얘기해야 하네. 안 했죠? 인테리어 역사가 어떻게 됐냐 얘기해야 하네. 안 했죠? 고유한 식물의 종류에 대한 얘기 아니었잖아. 그리고 나서 우리 4번으로 가서 외로움 극복하는 내용도 아니었어. 너무 쉽네. 집 꾸미는데 식물로 꾸밀 거야. 답 5번이네. 자, 그리고 5번으로 갔을 때 우리 A 마지막 빵꾸 뽕 뚫어 놓은 데다가 집어 넣을 건데 자, 조건들에다가 밑줄 그어야 됐습니다. 마지막에 신체적으로 좋다까지 나왔으니 여기서는 밑줄 정신에도 좋대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에 실천 제한. 얘들아, 실천을 제한한다 라고 하면 이거 권유하면 되는 거지. 권유. 뭐뭐 해보자, 뭐뭐 하는 게 어떨까요? 뭐뭐 합시다. 이런 거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관용적 표현. 이거는 문학에서도 질문이 좀 많은데 영어로 따지면 수거 같은 거야, 얘들아. 어떤 특정한 상황에 바로 탁 튀어나오는 말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하다가 안 됐어. 그러면 똥 밟았네. 처럼 바로바로 뭐 컨트롤 1 단축키가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건데 여기는 한자 성어나 속담 같은 게 있대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 제끼고 가면 2번에만 관용적 표현이 없네. 1, 3, 4, 5인데 나머지는 다 쉬웠을 거야. 근데 답부터 보고 한 가지만 좀 같이 더 보자. 1번 답부터 가면 식물이 신체에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럼 정신 얘기했어.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우리 관용적인 내용 했어. 그리고 뭐뭐 하자. 그러니까 권유의 내용도 좋습니다. 됐죠? 근데 5번으로 가면 얘들아, 식물을 키우는 거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정신 얘기했어. 그리고 고진감래 사자성어 얘기했어. 그리고 키워보자 권유했어. 그럼 5번도 맞는데 왜 아니냐면 이 내용이 포인트를 보면 힘들긴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앞에서 읽은 거 식물 키우는 거 힘들다는 얘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핀트가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건데 이거 너무 간단했어서 답만 볼게요. 자, 나에서 산세베리아에 대한 내용인데 세 번째 줄에 음지에서 잘 자란다고 해도 가끔씩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대. 됐지? 근데 2번으로 가면 음지에서 잘 자라는 애들은 관리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바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해도 너무 간단했기 때문에 답 2번 요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 볼 텐데 이거는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얘는 오래 걸려도 6분 30초 보통 6분 정도 잡아놓고 더 빨리 풀면 너무 베스트고 이것도 시간을 좀 재면서 너네들이 풀고 다시 인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풀고 이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시작. 자, 그럼 풀었다고 생각하고 쌤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메타버스 내용 좀 재밌지 않아? 뭐 한눈에 쏙쏙 들어오지?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단에 얘들아 패턴 어디다가 표시했어? 너네들이 한 거 한번 봐. 두 번째 줄에 뭐? 개념정이 있었지. 아바타는 네모 쳐주시고 개념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얘들아 통째로 묶어주시고 이거 자체로 메타버스에 혹은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 해야 되는 과정이지,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혹은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자, 빠르게 얘기해보면 어플 실행해라, 회원 가입해라, 그 다음에 얼굴 촬영해라, 캐릭터 만들어진다, 교복 착용해라. 근데 VR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다, VR 없으면 채팅하면 된다, 다른 학교 학생도 초대할 수 있다 라는 거. 재밌겠다, 그치?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첫 번째 줄에 또 나오지 얘들아. 어떤 거? 메타버스는 해서 개념 정의하고 있다는 거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메타버스 운동장에 입장하면 마치 학교 운동장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고요? 얘들아, 왜냐고요? 할 때 이 동그라미 했지? 질문의 방식. 자, 이 가상현실 운동장은 실제 건물들을 그래픽으로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했거든. 자, 그리고 동아리가 준비한 내용도 거의 그대로 와 있대요. 실감이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전시 체험 공연 부스니까 각각 네모 치고 그거 묶어놓으면 되는 거였지. 첫 번째 줄에 전시 부스 네모 치고 묶어주세요. 시화전, 미술전시회, 사진전, 희귀식물 전시 닫아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학교 학생들의 작품이래. 그리고 그 안내자가 있는데 설명도 해줄 거래. 클릭도 할 수 있고 소리도 나온대. 방명록도 남길 수 있대. 그렇구나. 자, 그리고 체험 부스 네모 치고 묶어주시면 온라인에서 가능한 체험들 이러한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서로 아바타들이랑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하네. 그리고 공연 부스 네모 쳐주시고, 영상 상연, 공연, 연주회, 가요제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춤 노래 할 거래. 관객 아바타로 우리도 참석할 거래. 신날 것 같지 않나요? 요 정도 동그라미. 자, 근데 아쉬운 점이 뭐야? 밑줄 먹거리 장터가 없다는 점. 요것만 마이너스지 나머지 너무 즐거울 것 같다라는 내용. 가볍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가면 안내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거, 내용일치 물어보는 거네. 얘들아, 물음 던졌고, 개념 정의했고, 예시 뭐뭐뭐 한다는 거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기존에 너네들 이런 VR 해봤니? 이런 내용은 없었잖아. 그치? 그리고 2번으로 갔을 때 메모한 내용, 이것도 역시나 내용 일치일 뿐입니다. 얘들아, 답만 갈게요. VR 무조건 있어야 돼? 아니지, 없는 애들은 그냥 채팅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2번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면 청중의 반응, 이것도 역시나 내용 일치입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을 얘기하느냐, 했던 내용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냐라는 건데, 1번 내 사진 찍어서 아바타가 된다고 했으니 예쁘게 나올지 궁금하지, 그지? 그리고 4번 동아리에 속해 있는 내 친구가 어떤 목소리와 글을 남겼는지 글 나온다고 했으니까 궁금할 수 있지. 근데 5번으로 가면 학생들 사이에 소통돼야 한대. 우리 글에서 읽었을 때 서로 막 친교 싸울 수 있다며. 그럼 이미 되는 건데 의사소통 허용해줬으면 좋겠어. 이미 가능한 걸 얘기하니까 답은 5번이네요.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갈게요.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자. 마지막으로 가면 애들아 또 건의문이거든. 근데 아까 협상을 아까 쌤이 그랬잖아. 협상이란 거는 두 사람이 나와서 두 입장이 나와서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내 것이 먹히기 위해서 뭘 양보하고 네 거를 어떤 걸 일부 인정해주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의 표시를 했어야 됐다면 건의문 자주 나왔어. 항상 패턴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항상 높은 사람한테 정말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싸바싸바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요즘 내가 필요하고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라는 걸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 내용으로 가게 되면은 내 말대로 하면 좋은 점들, 다시 말해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잘 먹히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쓴다든지 보고서 자료를 쓴다든지 혹은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 온다든지 해서 자기의 말을 뒷받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어떻게 끝내? 이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잘 생각해주세요. 싸바싸바 하면서 부탁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됐죠? 이것도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가보죠. 자, 교장 선생님, 저는 누굽니다. 아이고, 불철주야, 애써주셔. 감사합니다. 싸바싸바 하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은 옆에다가 계기라고 써주시고요. 내게는 너무 멀고도 높은 세계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문, 누군가가 글을 쓴 걸 보고 이 글을 쓰게 됐대. 그 내용은 뭐냐면 휠체어 타는 장애 학생이 1년 전부터 고등 진학을 위해서 학교에
승강기 경사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인용하고 있네. 일단 인용 먼저 써주시고 뭐라고 인용했냐면 단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 지원하지 못하는 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는 말이 오래 남았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자, 우리 학교에 경사로는 있네. 경사로 동그라미. 하지만 뭐가 없어? 승강기 X 쳐주세요. 따라서 이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하기는 어렵대. 승강기가 없다는 건 우리에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는 눈물 날 수도 있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맨 마지막 줄 밑줄 이동약자에 대한 우리의 배려 부족 문제 요에다가도 동그라미 치고 질문의 방식을 통해 문제 상황을 짚고 있죠. 자, 그리고 게다가 꼭 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조치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뭐라고 써줘야 돼? 경험이라고 찾아준 거 맞지? 다리 다쳐서 목발을 짚었었는데 참 힘들었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거운 거를 막 계단을 통해 나르는데 위험해 보이기도 해. 이런 거 전부 다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지? 승강기가 필요한 모습들을 사례로 들어서. 자, 그리고 또 얘 뭐 했어? 설문조사도 했네. 설문조사 네모 쳐주실 거고 무려 87.5%나 오케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전임 학생 자치회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작년에 이거 안 됐었대. 근데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클 것 같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싸바싸바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좀 신박한데 단순해서 너무 좋았어. 작년에 이전에 자치회에서 어떻게 건의했길래 안 받아줬나 궁금했더니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네요. 자, 첫 번째, 감정적으로 공감을 안 했었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어? 그 신문 기고문을 가지고 와서 참 힘든 학생들 많습니다 를 얘기하고 시작했으니까 맞고요. 그리고 2번이 답이었죠. 예상 독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 고려가 없었대. 다시 말해 건의를 받았을 때 느낄 심리적 부담. 쌤, 근데 아까 불철주야 노력한다 싸바싸바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얘들아, 승강기를 설치해 주세요 라고 건의를 했지. 그럼 상대 입장에서 힘들 수 있잖아. 돈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계획이 없었다든지. 그러면 이런 걸 고려해서 저의 의견이 뭐 힘들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 노력해 주세요 라고 이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인해서 느끼는 부담감에 대한 얘기를 얘가 한 적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전에는 명사형 어미로 종결했다는데 얘는 그냥 완전한 존댓말 잘 썼으니까 맞고, 그리고 대다수 승강기 설치 원한다라는 설문조사 얘기했고, 그리고 현재 학교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 확장할 것. 그렇지, 내가 목발 짚었을 때 하고 선생님들 얘기했으니까 2번 말고는 다 괜찮네요. 자, 그리고 2번으로 가면 학교 측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이유라고 합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 첫 번째, 예산이 좀 부족해. 그리고 두 번째, 적당한 공간이 없어. 세 번째, 장애 학생들도 없어. 네 번째, 휠체어 리프트 이용하면 되지. 그리고 공사 기간에 안전 문제 제기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것도 답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면 얘들아, 위에 3번 봤더니 장애 학생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반박하면 돼? 나는 목발 짚었을 때 힘들었어. 선생님들 위험하게 이렇게 계단으로 옮기더라. 이렇게 반박하면 되는데 3번으로 갔을 때 우리 지역 내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와 없는 학교의 비율 굳이 여기다가 쓸만한 내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빵꾸 뽕 뚫어놓은 곳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몇 가지 조건이 나와 있네. 볼게요. 첫 번째 줄, 기대 효과. 얘들아, 기대 효과가 뭐였냐면 장점이야, 장점. 그리고 항상 이런 현식이야. 이렇게 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이게 기대 효과야.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 예상 독자가 추구하는 가치. 이거 읽는 사람 누구지? 교장쌤이잖아. 교장쌤이 원하는 가치 플러스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가 나와야 되네. 자, 3, 4, 5번은 그냥 제껴주시고요. 1번, 2번만 보겠습니다. 1번. 승강기를 설치하면 우리 학교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교장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럼 예상 독자가 추구하는 가치 얘기하는 거 맞지? 이런 명문고 위상 높일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뭐뭐 할 겁니다. 기대 효과도 나왔어. 하지만 뭐가 없어?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1번은 제껴. 됐지? 자, 2번으로 가면 교내 승강기 설치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배려의 삶인 동시에 장애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치를 한다면 삶의 실천을 하면서 관심도 끌어올릴 거야. 기대 효과 있고요.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우리 모두의 변화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3번 아까도 나왔지만 이 빵꾸 뽕 뚫어진 데 채우는 거는 조건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까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인강도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쌤이 한 가지 더 당부하면 얘들아 지금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건 2가지야. 여름방학 되기 전에 1. 정확도를 높여야 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쌤이 알려주는 패턴들을 적는 거에서 이제는 적는 게 위주였다면 지금은 문제 풀 때 너네들이 직접 패턴을 떠올려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야. 그래야 정확도가 올라가지. 그리고 제발 글을 읽을 때 집중하세요. 이게 왔다 갔다 이 정도의 쉬운 내용들을 여러 번 돌아간다는 건 글을 읽을 때 몰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 집중해서 읽는 거 하나, 패턴 찾는 거 하나 꼭 하시고요. 그리고 2번째, 시간적인 거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틀리더라도 시간 재면서 하세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1회 정도만 쌤하고 요거 보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 너무 널널해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쌤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중에서 화작 부분만 한 3가지 세트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3, 4개 풀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거 부족한 거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따로 없어. 근데 화작이 계속 다 맞아? 그럼 괜찮아. 나 매일매일 매주 이거 하는데 인강 보는데 다 맞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매주 하는데 여전히 3개, 4개, 1개, 2개 틀려요. 그러면 양을 좀 늘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름방학 되기 전에 조금 만들어 보자고, 지금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자신의 수준을. 자, 그러면 오늘 인강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